혹시 최근 들어 자주 보던 사람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입에서만 맴도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답답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방금 전에 뭘 하려고 일어섰는데 그 이유를 잊어버린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건망증이라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십니다. 그런데 신경과 전문의가 경고합니다. 이것이 뇌 노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뇌 노화는 만 20살부터 이미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뇌 기능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오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뇌 노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충격적인 단계. 둘째, 우리도 모르게 치매를 부르고 있는 일상 속 최악의 습관 3가지. 셋째,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뇌를 속여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몇 살이십니까? 60대이신 분, 70대이신 분, 그리고 부모님 걱정에 함께 보고 계신 40대, 50대 자녀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이 내용은 나이를 막론하고 지금 당장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 노화는 우리가 느끼기 훨씬 전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가장 건강하고 부피가 가장 큰 시기가 언젠지 아십니까? 중학생 때입니다. 만 13세에서 15세가 뇌의 절정입니다. 그때부터 뇌 부피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난 신경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 우리가 시냅스라고 부르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만 20살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뇌 노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갱년기가 되어야 처음으로 늙었다는 느낌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20살부터 조용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외래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60대, 70대가 되어서야 건망증이 있는데 혹시 치매 아니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전부터 뇌는 이미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나이가 얼마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딱 맞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뇌 노화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만 35세입니다. 이때부터 매해 뇌세포가 0.2%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때 없어지는 부위가 문제입니다. 바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입니다.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것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40대 이후로 사람 이름을 외우는 것이 젊었을 때보다 힘들어지셨습니까? 예전에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했는데 이제는 여러 번 들어야 겨우 기억한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해마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뇌 노화의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 오늘 알아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만 50세입니다. 이때부터 뇌세포 소실이 2배 이상 빨라집니다. 매해 0.5%씩 사라집니다. 이때 특히 없어지는 부위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 나를 양보하는 능력, 타인과 나의 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을 담당합니다. 전두엽이 가장 나중에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노화할 때는 가장 먼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0살이 넘으면 주변에서 조금 고집스러워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성격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뇌의 변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 MRI를 찍어보면 전두엽 부위의 노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인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시면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진 않은가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50세를 넘어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뇌 노화 때문이라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60세 이후입니다. 뇌 전반이 본격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치매, 뇌경색, 파킨슨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예전에는 60대만 되어도 고령이라 했지만 이제는 80대도 현역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래 살려면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모든 것의 사령탑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 숨을 쉬는 것,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모두 뇌의 명령에서 시작됩니다. 뇌사라는 개념이 있지요. 신체의 장기는 다 살아있어도 뇌가 기능을 잃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존재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야한 치매 환자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심장이나 폐는 멀쩡하신데 뇌에서 더 이상 심장을 뛰게 하는 신호가 가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의 건강이 곧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뇌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두 치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구조가 기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능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걸음도 잘 못 걷고 위생 관리도 안 되던 분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나서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기능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치매를 부르는 나쁜 습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중년기 비만입니다. 혹시 지금 거울 앞에 서 보시겠습니까?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하게 나온 모습이 보이십니까?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긴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45세에서 60세 사이 중년기의 복부 비만이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다 같은 비만이 아닙니다. 체중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형이 중요합니다. 근육은 줄어들고 지방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이것이 나쁜 비만입니다. 나쁜 비만이 중년기에 발생하면 치매 위험도를 높인다는 것은 이제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노화가 되면서 우리 몸은 단백질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단백질은 1g 당사 킬로칼로리이지만 지방은 9킬로칼로리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이 알아서 근육을 지방으로 교체하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신체 노화입니다. 살을 빼면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60대 이후에는 체중을 지금 상태로 잘 유지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저체중이 치매를 더 잘 걸리게 하고 사망률을 높이기 때문에 무작정 살을 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중앙에 지방이 쌓이고 그것이 치매로 이어집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45분 수업하고 10분 쉬었지요. 그것이 딱 맞는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45분에 한 번씩 꼭 일어나서 잠깐 움직여 주십시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도 되고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셔도 됩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흡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뇌로 가서 도파민을 대량으로 쏟아지게 합니다. 도파민은 흥분, 집중, 살아있는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담배를 끊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 편안하고 생기 있는 느낌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릴렉스할 수가 없고 그렇게 즐거울 때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신경세포 자체가 파괴됩니다. 신경세포는 전기 신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다한 전기 신호가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타버리는 것입니다.
담배를 오랫동안 피우시면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뇌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신경세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과하게 분비가 되다 보면 결국 뇌세포가 완전히 뻗어버리는 것입니다. 담배가 백해무익이라는 말은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동맥경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뇌경색과 뇌출혈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50세밖에 안 되신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뇌 사진을 찍어보니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었고 이미 최소 4번째 뇌경색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는 상태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응급실에 오신 것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조용히 막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있어드리고 싶으시다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 끊는 것이 힘드시다면 금연 클리닉을 찾아가 보십시오. 혼자 끊으려 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오늘이 마지막 담배가 되어야 합니다. 3번째, 나쁜 습관, 나쁜 식습관입니다. 전문의들이 쓰리백이라고 부르는 3가지입니다. 소금, 설탕, 나쁜 기름입니다. 이 3가지가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면서 뇌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부부가 같은 병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유전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같이 나눠 먹는 음식, 함께하는 생활 습관이 뇌에 같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소금입니다. 소금 자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식 자체에도 염분이 많지만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자, 빵, 가공식품에도 염분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가공식품들은 트랜스 지방도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뒤에 영양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짜게 먹고 있구나 하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설탕입니다. 달콤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몸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노폐물과 염증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염증 인자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 세포 노화를 일으킵니다. 얼굴도 빨리 늙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뇌세포를 당으로 코팅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알츠하이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라고도 부릅니다. 치매 환자분들을 검사해보면 당뇨와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혈당이 높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뇌세포가 당으로 코팅되고 결국 알츠하이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식이요법으로 조절하면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것이 당기실 때는 과일로 대체하시거나 조금씩 횟수를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셋째, 나쁜 기름입니다. 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은 과자, 튀긴 음식, 마블링이 풍부한 고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간에서 잘 처리되지 않아 혈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요. 계속 쌓이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이어집니다. 기름을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기름을 줄이고 등 푸른 생선, 들기름, 견과류 같은 좋은 기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간에서 잘 소화되어 몸 밖으로 잘 배출됩니다. 반면 나쁜 포화 지방산은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간에서 대사가 잘 되지 않아 혈관에 남습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 예를 들면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비싼 보충제 없이도 충분합니다. 오늘 식사에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많이 드셨습니까? 지금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다음 식사부터 조금씩 바꾸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를 속여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 3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뇌를 속인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뇌가 몸에 보내는 신호가 달라지고 그 결과 노화 속도가 실제로 달라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면 뇌가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아직 젊구나. 그러니까 근육을 없애면 안 되겠다.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65세인데 계속 걷고 움직이면 뇌가 스스로 너는 아직 50대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을 지키고 혈류가 유지되고 뇌세포가 보호됩니다. 나이 들어서 걸으라는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뇌를 속이는 과학적 전략입니다. 걷게 되면 팔다리가 나한테 중요한 기관이다 라는 신호를 뇌에 주게 됩니다. 그쪽으로 혈류가 가게 되고 그쪽에 관련된 뇌세포를 지켜줍니다. 친구와 함께 걷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또 동네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부담 없이 시작하십시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거창한 헬스장에 다닐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의자를 잡고 하는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팔 굽히기,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면 뇌에 내가 아직 젊다는 신호를 계속 보낼 수 있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45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잠깐 움직여 주십시오. 그 짧은 움직임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뇌를 지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을 지금부터 조금씩 바꾸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을 완전히 끊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짜게 먹고 있구나 하고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식품 뒤에 영양 성분 표시 보는 습관, 식사할 때 채소를 한 숟가락 더 드시는 습관, 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즐겨 드시던 된장, 청국장, 발효 음식들이 이미 뇌에 좋은 성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서 답을 찾으셔도 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다음에 밥을 드십시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세포를 당으로 코팅시키는 현상이 줄어들고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두 번째, 밥은 마지막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세 번째, 뇌를 즐겁게 자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노화가 되면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려 합니다. 생각하는 뇌, 즐기는 뇌, 감정을 느끼는 뇌는 없애버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고 손을 사용하는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뇌에게 계속 신호를 줘야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새로운 요리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 손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렵고 귀찮은 느낌, 그것이 바로 뇌세포가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이 곧 성장입니다. 뇌세포가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훌륭한 뇌의 자극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뇌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듣고, 이해하고, 반응하고, 기억하는 모든 과정이 뇌를 자극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손주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보다 이런 일상 속 자극이 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어른들이 평생 자식 키우느라 본인 건강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내면서 가족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아오셨습니다. 그 고생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 모두 압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뇌를 챙길 때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자식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손주들이 크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주는 것, 나의 손주들의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억력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건망증이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꾸준히 관리하고 나서 예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회복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뇌는 끝까지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신체와 뇌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의 상태도 달라집니다.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실제로 뇌를 바꿉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 노화는 만 20살부터 시작됩니다. 35세부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줄어들고 50세부터 배려심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부르는 3가지 나쁜 습관은 중년기 복부 비만, 흡연, 그리고 소금과 설탕과 나쁜 기름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3가지 방법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식습관 조금씩 바꾸기, 즐겁게 뇌를 자극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매일 20분 이상 걷기. 둘째, 채소 먼저 먹고 나쁜 기름 줄이기. 셋째,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즐겁게 하기.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실천입니다. 우리 함께 뇌를 속여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 곁에 있어 드립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족 중에 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